경북 코로나19 확진자는 10일 0시 기준 8천여 명으로 한 달 전의 6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가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의회는 절반 이상이 집행부 파견 공무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를 뿌린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도 12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의 누적 강수량 최대 200mm로 예보됐습니다. 안동 등 5개 도시가 오는 11월 열리는 세계 역사도시 회의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15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경북에서도 지난 4월 13일 이후 가장 많은 8,5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방역당국은 휴가철에 이동량이 늘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6천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한 달 전 약 1,000명보다 6배 정도 높아진 수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여름 휴가철에 이동량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여름 휴가철 휴가지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 휴가 대책에 따르면 개인은 여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며 휴가지에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객 간 거리두기 유지와 시설 내 환기,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와 파라솔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하고 관리사무소와 샤워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 번식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 교체해 주시고 휴가 중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유증상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으로 가셔서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사람이 몰리는 휴가지에서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헬로TV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난 1월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갖게 됐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의회가 자체적으로 임명해 집행부 종속구조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는 기대가 컸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게는 절반 이상이 집행부 파견 공무원으로 이뤄진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지원관도 채용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의회 사무국 직원은 모두 21명. 올해 초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가지면서 모두 구의회가 자체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예외적입니다.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 현황을 확인했더니 동구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은 여전히 집행부 파견 공무원이 의회 조직을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 의회와 달성군 의회는 그 비율이 절반 이상입니다. 파견의 경우 의회 업무를 보지만 소속이 집행부이다 보니 의회 업무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을 빌려 쓰는 모양새입니다.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의회가 주어진 인사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좀 부족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다 채우지 못하고 집행부 파견 인력으로 의회를 좀 구성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반쪽 의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지방의회는 구군정 질의와 조례 재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의원 수의 절반까지 둘 수 있습니다. 법 시행 7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정책지원관을 채용한 곳은 달서구의회와 수성구의회, 서구의회, 중구의회 등 4곳뿐이며 나머지 의회는 하반기 채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산을 정할 권한도 직원을 늘릴 권한도 없는 상황에 그나마 넘겨받은 인사권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 반쪽 독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중부지방은 80년 만의 폭우로 곳곳에 생채기가 큽니다. 이번 비구름띠 금요일쯤에 약해질 수 있지만 오는 토요일에는 다시 몰려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안전만큼 중요한 건 없죠. 경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용재 교수 연결해서 비 피해 대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기록적인 폭우에 좀처럼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곳이 많은데요. 어떤 우려들이 있습니까? 벌써 그동안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산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취약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또 폭우가 온다라고 하면 그 폭우 자체도 위험하지만 산사태라든지 때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예방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약해진 지반으로 산과 도로 곳곳에 걱정이 계속해서 큰데요. 산사태나 도로 땅꺼짐 현상 등 사전 징후를 알고 있어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징후들을 혹시 주목해야 할까요? 산사태 같은 경우는 그 산비탈에서 흙탕물이 대량 흘러내리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흔들리거나 또는 뭐 비탈면을 따라서 또 돌이나 자갈 이런 것들이 흙탕물과 같이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또 평상시에 들리지 않던 이상한 굉음이 들린다거나 이것은 곧바로 그 산사태로 이어지는 그 아주 대표적인 징후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듣고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도심지에는 산사태뿐만 아니라 옹벽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균열이 있거나 또 배수구 같은 데서 그 진한 흙탕물을 동반한 그 물이 흘러나오거나 이런 것이 보일 때는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119나 행정기관에 미리 좀 신고해 두시는 것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0년 만에 큰 비가 내린 만큼 지금이라도 살피고 보수해야 할 곳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그 좀 산비탈이 뭐 한 30도 정도로 심하거나 이런 데는 폭우가 내리기 전에 비닐이나 이런 것으로 다 씌워서 붕괴나 산사태 같은 거를 좀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시간적으로 여력이 되신다라면 지금이라도 배수구 같은데 낙엽이나 뭐 그 지저분한 물건들이 있게 되면 그 배수를 막아서 인근에 침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물이 몰려와서 침수의 우려가 있는 곳이 이제 지하실이나 또는 반지하인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는 미리 그런 징후가 있거나 폭우가 쏟아져서 이럴 경우에는 전기와 가스를 좀 차단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그 저지대 같은 경우 그 지하나 반지하 같은 경우에 이 물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모래주머니 같은 것을 좀 사전에 준비해 두셨다가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폭우로 특히 정전과 통신 장애로 불편이 굉장히 컸는데요. 평소에 어떤 대비책을 기억해야 좋을까요? 연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핸드폰 완충해 두시고요. 식수, 랜턴 같은 거 좀 미리 좀 챙겨 두시고 특히 그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미리 전원이나 가스 같은 걸 좀 차단해 주시고 특히 가전제품만의 그 전원이라도 좀 차단해 주시고 미리 그 사전에 그 안전한 그 대피 장소 같은 것도 확인해 두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꼭 재난 방송을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가족이 참변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하나 반지하 같은 곳에 물이 차오르면 어떻게 대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변에 뭐 쓰레기나 뭐나 이런 걸로다가 평상시에 우수 배관이나 이런 게 좀 막혀서 배수가 원만하지 못해서 그 저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지자체도 그렇고 주변 그 주민들도 그렇고 네. 좀 밤에 특히 심야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방법밖에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차 싶다 보면
이게 뭐 민기적거리다가 늦게 나오면 물이 너무 많이 차면 문이 잘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싶으면 뭐 가재도구 아깝겠지만 빨리 대피하는 게 전기불 전원 차단하고 가스 들어오고 있으면 차단하고 빨리 대피하는 게 최선이에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용재 교수였습니다.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린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도 12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10일부터 12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경북 북부 내륙은 100에서 200mm, 북부 내륙을 제외한 경북 지역과 대구는 20에서 80mm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고 남북의 폭이 좁아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11월 안동에서 열리는 제18회 세계 역사 도시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5개 도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세계 역사 도시 연맹 국내 회원 도시인 안동시와 경주시, 부여군과 공주시, 수원 특례시는 10일 국제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5년 경주 개최 이후 17년 만에 다시 국내에서 열리는 세계 역사 도시 회의는 세계 65개국 125개 회원 도시가 참가하며 11월 14일부터 사흘간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LG엘로비전과 농촌진흥청이 10일 오전 농진청 제2회의실에서 청년 농업인의 판로 확대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LG엘로비전은 농진청과 이달 말부터 케이블 TV 기반의 양방향 상거래가 가능한 제철장터 TV몰에서 청년 농부 기획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농업인 경영체를 선정해 청년 농부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제철장터 TV몰에 입점시키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전국 LG엘로비전 지역 채널의 상거래 방송을 통해서도 판매를 돕기로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의 생산업자들과 직접 대부분 1, 2단계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통합적 컨셉 자체가 어쨌든 원물을 생산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마진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 가격이 없어지니까 이걸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싼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 이번에 저희가 LG엘로비전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컬러와 관련된 있는 소개를 하겠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던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상당히 괜찮은 물건을 저희가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청년 농업인 경영체의 판매 지원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시설 관련 교육정책 설명회를 열어 올해 학교 노후 시설 개선에 3,28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내진 보강과 성면 제거, 스프링클러 설치, 냉난방 시설 개선 등입니다. 특히 성면 제거 사업에는 매년 200억 원 이상 투자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5년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2025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들여 학교 건물과 시설을 보수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가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에너지와 농업 분야의 교류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경북의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모델을 몽골에 접목해 그린에너지 청년마을을 추진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몽골 국립농업대학과 농업기술 등을 교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도내 중소기업 17곳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 수출 상담회가 열려 300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는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임원 기본 연봉의 상한을 1억 2천만 원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연봉에는 기본급과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됩니다. 또 공공기관의 퇴직금에 대한 규정도 함께 마련해 공공기관장의 경우 각 기관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퇴직금을 새 기관장부터는 지급하지 않기로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